안녕하십니까. 이시영 TV입니다. 제가 오늘은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.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 문의 아닙니다. 그래도 우선 내 눈에 보이는 이야기, 그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지난번 IMF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대도시를 도심의 한복판을 진행하면은 정말 이 빌딩들이 하늘을 찌릅니다. 저는요,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. 야, 저게 우리 한국 경제의 상징이다. 우리 한국에도 저렇게 높은 빌딩들이 제가 정말 참 서게 되고, 요즘 저는 여의도 삽니다만은 여의도도 그 높은 빌딩들이 막 솟고 있어요. 야, 저게 바로 국력의 상징 아닌가.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. 사실은요. 내 것도 아니면서. 참.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기분을 느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참 우쭐한 그런 기분도 사실은 들었죠. 저는 처음 뉴욕에 가서, 뉴욕의 소위 스카이라인인 걸로 그 사람들은 보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이 정말 참 가마득하게 차던 그 고층 빌딩이 가득 찼습니다. 맨하탄에. 야, 우리도 언제 저런 빌딩 숲을 내가 지나다닐 수 있을까? 참 무척 부러웠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. 그때 6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비싼 빌딩도 하나 없을 때였습니다. 그러나 요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정말 이 빌딩이 참 하늘을 치솟는 빌딩이 줄을 섰다는 사실입니다. 기분이 어떻습니까? 저는 사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아주 우쭐해졌습니다. 야, 저게 바로 이제 한국 경제의 상징이다. 그런데 여러분, 지난번 IMF 때 사람들이 돈줄이 없으니까, 달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빌딩들을 전부 헐값으로 다 내놨다.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외국 그 상사들이 샀다 그래요? 그거 다 사가지고 가고 정말 헐값에 사고, 그리고 1년, 2년도 안 돼서 내가 사업을 하려니까 어차피 그런 스페이스가 또 필요하죠. 그때 또 엄청 비싼 값으로 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, 제 계산에는 그렇습니다. 아마 그런 일이 생겼죠. 그러니 어느 기업도 정말 성하기가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지난번 IMF 때였습니다.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, 호텔이 전부 요즘 웬만하면은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는다는 거. 그래서 호텔을 전부 개조를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어떤 호텔은 개조해서 원룸도 만드는 데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, 저를 찾아왔어요. 그게 무슨 부탁이냐면은, 이 호텔을 한 반을 이 메디컬 빌딩으로 만들겠다. 아, 그것도 참, 파란 행기로보다는 그게 그래도 정말 나을 거 아니냐. 제가 왜 그 걱정을 하느냐면은, 여러분, 우리가 이 호텔들을 전부 다 바꾸면은 실제로 관광 수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관광 수입만큼요. 그런데 여러분, 호텔을 전부 다 다른 용도로 다 바꿔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아마 한 1년은 지나면은 이제 좀 옛날의 경기가 다시 살아날 텐데, 그때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어디다 채울 작정입니까? 저는 그게 걱정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호텔 닫는 것은 무슨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.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개인 기업이니까 정부의 삼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, 여러분, 그렇게 좀 힘들어서 지어놓은 호텔을 전부 다른 정도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, 도대체? 난 이래도 괜찮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좀 어렵겠지만 1년만 참으면 되는데, 1년만 참으면 이제 나라 문이 열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들 겁니다.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. 이 호텔을 이제 그런 아주 면역 증진 센터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자기가 만들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참, 이 박사, 당신이 면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당신이 좀 이게 상징적으로 좀 거들어 주시오. 저는 참 그거는
정말 좋은 날이다. 그렇게 호텔도 살아있는 겁니다. 그것도 이제 호텔을 살리는 한 방법으로 참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저는 이 난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호텔 때문에 손님들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.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 박사 저 경영을 모른다 하더니 제법 안해 그런 소리 하려지도 모르겠는데, 그러나 이게 제 참 소박한 그런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하든 뭐 우리가 이익을 남긴다. 이익이라는 것은요, 이게 뭐 천하의 공공물이냐, 누구든지 먼저 잡으면은 그거 지 거야. 그렇게 뭐 좀 싸게 사서 그 다음에는 정말 나중에 비싸게 파는 거, 이거 뭐 원망을 할 수가 없죠. 누구를 욕할 수도 없고. 뭐 당연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, 다만 이게 이제 독점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이 일본의 그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파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를,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이 왜 겁이 나느냐면 이게 독점을 하는 겁니다. 가히 세계 IT 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해버리니까, 그렇게 새로운 기업이 숨도 못 쉬고 살아나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것은 문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정말 요즘은 또 이게 사람들이 전부 직구를 하더라고요. 예. 그게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구를 하니까 그 밑에 이 중간 상인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만 쏠려버리면은 이게 건전하지가 않습니다. 그게 참 이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고, 그게 좀 중간 마진이 좀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도 다 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정도 쌓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,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보면 중간 소매업자들은 뭐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,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저는 참 그것도 이 걱정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이번에 또 회복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.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면 이게 안 되겠다는 겁니다.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나 그 기업 이 연합 단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중지를 발휘해서 이 고비를 잘 좀 넘길 수 있도록, 이렇게 원 바탕을 부시지는 말고 그렇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돕고, 그렇게 해서 정말 중지를 우리가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제 이야기 듣고 좀 웃지는 마십시오. 그러나 이런 걱정도 한편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